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에도 지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주말을 맞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최저인 5%로 떨어진 가운데 호남 지역의 지지율은 0%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메일을 해킹당해 중국 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송두리째 날리는 인터넷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국제행사 지원 일몰제 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또다시 사과한 데 대해 지역민들은 참담하다,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듭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열흘 만에 다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시민들은 참담하다면서도 대통령의 진심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과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하도 이 정치에서 거짓말을 잘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대통령 말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모르겠고. 사실상 국정 공백 사태에 빠진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착잡해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걱정이 되긴 해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갈지 좀 그게 의문이에요. 대통령이 사과를 거듭하고 특검도 받아들이겠다는 진전된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수행 의지를 꺾지 않는 한 차가워진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결국은 한 셈이 돼가지고 이 문제로 지금의 그 시국이 수습이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 권력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시국선언과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퇴진 요구의 수위와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당은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변명과 책임 전가,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했다며 즉시 하야할 것과 조기 대선을 치러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인 5%로 떨어진 가운데 같은 조사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은 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국 성인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광주 전라 지역은 잘하고 있다 0%, 잘못하고 있다는 93%에 달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0%를 기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최근 중국 업체와 무역 거래를 하는 도중에 수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중국 업체의 계좌인 줄 알고 거래 대금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해커에 의해 계좌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최근 이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고무 원자재를 수입해와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의 한 중소기업. 2주 전 최근에 거래한 물품 수입 대금 2천만 원을 엉뚱한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중국 업체 이메일을 해킹한 뒤 중국 업체와 한국 업체에 각각 허위 메일을 보내 거래 계좌 등을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라가지고 저도 좀 황당한데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믿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만 기다렸던 거예요. 최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국내 모 대기업이 국제 이메일 해킹으로 240억 원의 손해를 입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해킹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70여 곳. 이메일 해킹 범죄는 거래처의 이메일과 비슷한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피해 업체에 보내기 때문에
범행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주로 아프리카나 유럽 등 해외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외국 계좌로 돈이 송금돼 인출 차단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이나 아니면 거래 관계 시에 사용하는 계좌 같은 것은 단일한 계좌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게 변경됐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상대방 거래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외국 기업과 무역 거래를 하는 업체는 모두 3,300여 곳.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차량을 특수장비차, 줄여서 특장차라고 하죠. 이 분야에서 매년 돋보이는 성장세를 이어온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톤 덤프트럭 몸체에 특수 제작된 적재함을 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달까지 베트남에 200대가 수출됩니다. 방글라데시로 수출되는 오물 수거 차량 18대도 주문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차량 기본 몸체를 사온 뒤 적재함이나 탱크를 달아 완성차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업체는 액비 살포차나 청소차, 방역 차량 등 20여 가지의 특수 목적 차량을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 지역 등 15개국으로 수출하면서 전체 매출의 3분의 2가량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엔 조달업체로 지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6월에 1,000만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4년간 매출 성장세가 매년 30% 가까이 급신장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화인특장은 못 만드는 차가 없고 원하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특수 차량 제작을 위해 기술자 양성에 힘쓰는 한편 해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주력한 것도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죠. 특히 한국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런 고객을 찾아가니까 아마 관심이 있고 그러죠. 이 업체는 앞으로 5년 내에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수륙 양용차나 무인 주행차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장차 분야 광주 1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시금고 유치전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시금고 신청 제안서 접수를 어제 마감한 결과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 3곳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광주시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중에 1금고와 2금고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물론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희망센터는 광주 전남 지역 중장년 근로자들이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물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 비엔날레 예산으로 정부에 30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광주 비엔날레를 국제행사 지원 일몰제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예산에 9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광주시는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국제행사에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2018년에 추가로 9억 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요청한 액수보다는 12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매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남동생 문 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며 누나와의 사전 공모 의혹을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C는 지난 4월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홍보업자와 인터넷 사이트 검색어 노출 순위를 올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실제로 확정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함께 기소된 홍보업자에게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갈대 군락지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순천만 갈대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순천만의 생태 가치를 문화와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황금빛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는 순천만 습지. 1,400여 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도래에 활동하는 이곳에서 생태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을 찾은 탐방객들은 순천만 갈대를 이용해 엽서를 만들고 흑두루미 소원 등도 정성껏 작성해봅니다. 탐방객들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의 생태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생태계 경험하기가 좀 힘든데 여기 오면 두 개 다 같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축제는 언플러그드 갈대음악회와 흑두루미 북콘서트, 문학기행 등 순천만의 생태 가치를 문화적 요소와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또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의 장이 되도록 차별화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 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순천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염습지의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리고 효율적인 습지 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갈대, 쉼과 비움을 말하다를 주제로 막이 오른 순천만 갈대축제.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순천만 갈대축제는 기존 축제들과 차별화된 생태축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주민 참여와 투자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 본섬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동수단은 차량 외에 해상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로 관광 가치를 높였습니다. 센토사 섬 안에는 단순한 유락시설에서 벗어나 호텔과 쇼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하루 이틀 섬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돌아보는 야간 경관도 특색 있는 건물의 인공적인 조명 설치보다는 건물 내 전등 불빛을 자연스럽게 살려 최고의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1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올바른 관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취재팀과 해외 선진지를 함께 찾은 여수시 의원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경도 하나만을 복합 리조트로 특색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해양 케이블카나 액수포장이나 연계해서 충분히 여수도 센토사 섬 못지않게 복합 리조트로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해양 스포츠 전국이 된 발리는 자치단체가 스포츠 시설을 육성하기보다는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해양 스포츠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에 지역민이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는 한편 관광지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업체를 유치한 결과 지난 2006년만 해도 100여 군데에 불과하던 발리 내 해양 스포츠 센터는 지난해 237곳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안전한 관광을 위해 최적의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 서비스도 최고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여기에 저렴한 식사와 풍부한 먹거리는 관광객들을 다시 발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발리 사람들이 좋은 점을 이제 다 친절하니까 그래서 여행객들이 여기 오면은 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 갔다 오면은 거의 만족하고 들어가세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주민 참여와 계획된 투자를 통해 최고의 관광 시설을 만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발리의 관광 정책. 미래 관광의 방향을 섬 개발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여수시가
꼼꼼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 무등산 정상 개방을 맞아 시내버스가 증편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효사행 1187번 노선을 평소 주말보다 9대 늘려 총 17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개방 구간은 정상 군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 0.8km 구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됩니다. 광주 동구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무등산 탐방센터 앞에서 산불 예방과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영광군이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성군이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에 설립한 유아숲 체험원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동신대학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가 여대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잡 페스티벌과 양성평등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성적에 의해 강제로 고교를 배정하는 광주의 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은 현행 고교 배정 방식을 적용받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일반고 기준으로 1.1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교육청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아이플렉스가 비싼 임대료와 까다로운 입주 조건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경림 의원은 아이플렉스가 개관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입주율이 38%에 머무르고 있다며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연말까지 입주율 80%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